이렇게 그냥 타고나기를 생물학적으로 좀 위에 양이 적은 경우들, 이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아이들 식습관과 관련해서 뭐 케이스마다 상당히 접근 방법이 좀 다르지만 그중에서 꼭 하나 점검해 주세요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평소에 내가 아이한테 식사에 흥미가 없어요, 관심 없어요, 잘 안 먹어요. 특히 처음 보는 음식은 거부가 심해요. 먹어본 것 중에서 본인의 기호가 너무 뚜렷하니까 자기 입에 딱 맞는 것만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들 잘 안 먹어.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위의 양이 적은 것도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양이 적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물학적으로 양이 되게 적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뭐 먹는 걸 되게 거부하거나 싫어하지는 않았는데 되게 다양한 음식을 줘도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도 몇 입 먹고 나면 먹지 않아서 어렸을 때 몰랐는데 제가 크고 나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너 어렸을 때 되게 잘 먹었는데 잘 먹기는 했는데 양은 진짜 많지 않았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걸 듣고 저 나중에 알았어요. 그 대신 이제 뭘 먹더라도 양이 많지가 않으니까 웬만하면 이제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그리고 좀 다양한 것들을 먹을 수 있게 해주려고 했다. 근데 엄마는 그렇게 해주는 게 즐거웠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서 아 너무 감사하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겉으로도 표현을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그냥 타고나기를 생물학적으로 좀 위에 양이 적은 경우들 이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기질적으로 뭐든지 좀 까다로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먹는 거라든지 자는 거라든지 전반적으로 뭔가 내 감각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좀 예민한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질감이라든지 냄새, 색깔, 맛 이런 것에도 조금 더 다른 아이들보다 까다롭고 예민하게 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먹을 때에도 위가 조금 불편하다거나 내가 뭔가 몸에서 식사를 했을 때 느껴지는 아주 작은 변화들도 좀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실제로 먹는 거에 별로 관심 안 보이고 조금만 먹고도 금방 등을 돌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새로운 음식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것.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질, 특히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대표적 특성이라서 요런 질문들에 있어서는 생물학적으로 내 아이가 위가 작은 건 아닌지를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달적으로는 내 아이의 기질을 체크해보자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왜 특히나 새로운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새롭다라는 거 있잖아요. 까다로운 기질이 조금 더 비율적으로 높은 친구들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더 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음식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활동이나 뭐 새로운 사람 아니면 낯선 장소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걸 어려워한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음식 또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까다로운 기질에 새로운 것을 불편해하는 그 전반적 특성이 음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런 경우는 확실히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호가 좀 뚜렷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게 국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아이가 편안하게 취할 수 있고 좀 즐거워할 수 있는 식재료라든지 아니면 음식의 종류를 찾아주는 게 1차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먹어서 생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몇 가지 기호, 음식들을 찾아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새로운 것들에 노출시켜주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는 식습관만, 그러니까 식생활만 국한돼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기질이 까다로워서 새롭고 낯선 거,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에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노출시키는 게 되게 작은 단계로 쪼개져서 제공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이거 뭐야? 하고 냄새 잠깐 킁킁 맡아보다가 바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이게 뭔지 10번, 20번 봐야 되고 이게 정말로 내가 호기심 있게 한번 먹어보면 되라인 건지 엄마가 먹어보는 것도 봐야 되고 아빠가 먹어보는 것도 봐야 되고 결국엔 엄마가 오늘은 한 입만 먹어볼 거야 라고 했을 때 입에 댔다가 다시 내려봐야 되고 하는 긴 여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자극을 편안하게 잘 못 받아들여서 다른 아이들은 세네 번을 받아들일 거 30번, 40번 노출돼야 받아들이는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확실히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주려고 하는 마음의 여유와 포기하지 않고 제공해주는 그 도전 정신이 반드시 필요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 까다로운 기질의 친구들은 식습관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과를 받아들이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 양치하는 것도 거부 심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집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 장면에 전환이죠. 그러니까 이게 싫은데 옷을 입으면 항상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옷도 또 안 입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 아이가 기질적으로 좀 까다로워서 새로운 거, 변화, 이런 걸 좀 불편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습관에 대한 어려움, 식생활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 아이의 식생활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전반적으로 어떤 기질의 아이인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마인드를 설정해서 단계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아이한테 노출시킬 것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숙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아빠가 주는 음식에 대한 편견은 크지 않은데 엄마에 대한 불신이. 저 이거 좀 궁금해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혹시 이런 경우일 수 있을까요? 뭔가 다양한 걸 좀 먹이고 싶잖아요. 안 먹는 거를 먹게끔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속이 된 행동들을 좀 해요. 그리고 섞어서 주거나. 그래서 섞어서 줬는데 이제 내 아이가 뭔가 되게 신기해요. 내 나이가 이렇게 섞어서 주면 얘는 모를 것 같은데 귀신같이 알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안 좋아하는 음식을 더 많이 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은 내가 새로운 것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내적 불안이 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한 확신과 내가 나를 조절하고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다라는 나에 대한 안정감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주 양육자들이 이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영유아기의 양육 행동이 상당히 중요해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먹는 가짓수를 좀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엄마는 자꾸 아이가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 싫어하는 것들을 자꾸 제공하게 되고 그리고 아빠는 평소에 좀 즐거우게 할 수 있는 간식이나 그리고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푸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확실히 아이가 심적으로 아빠에 대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식사도 결국은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흔히 아이들이 좀 많이 까다롭고 식사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식사를 하려고 하는 장면에서 벌써 긴장감이 감도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이들이 식사를 거부하는 게 습관이 된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식사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연합되어 있어서 잘 먹을 수 있는 것도 더 안 먹게 변화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더 발생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아이는 강하게 잡고 거부하는데 엄마는 계속 다가가지는 않았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식사가 식사 앞 뒤로 그리고 식사를 하는 장면이 얼마나 우리한테 즐거운 정서로 채워져 있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먹여야 된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이한테 자꾸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식사를 하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거북하고 부담스럽고 불편한 정서로 가득 찰 때가 있거든요. 일단은 아이하고 즐거운 식사를 해보자로 조금의 목표 변화를 갖는다라고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긴 지금 아빠가 달콤한 걸 주거나 어찌됐건 아이가 아빠가 주는 음식에 대한 편견은 크지 않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속도를 좀 늦추고 가짓수를 좀 줄이더라도 아빠를 통해서 새로운 걸 한 입씩만 먹어보게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빠보다 엄마가 아이하고 식사를 하는 시간이 더 많은 양육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런 기회에 아빠한테 명확한 역할을 하나 드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가 이걸 다 끌어안고 가는 건 때때로 엄마도 너무 힘드니까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가볼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기질이나 여러 가지 감각의 예민함이나 그리고 아이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 식사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식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일관되고 필요한 훈육이나 양육을 놓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케이스로 요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문제가 되는 거 단맛이 나는 간식을 선호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당을 먹게 되면 당연히 포만감을 느끼니까 식사를 잘 하지 않겠죠. 그리고 단맛에 길들여져 있으면 아무래도 영양가가 높은 식사는 좀 하기가 싫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안 주려고 하니까 아이가 또 떼를 써서 엄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아이의 떼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도 좀 엿보이고요. 그리고 이 욕구가 안 채워지면 나중에 그 욕구 불만족으로 문제가 될까봐 여기에 대한 염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정확한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아무래도 식사를 할 때 앉아서 착석이 안 되니까 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먹는다라고 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아이들 식습관과 관련해서 뭐 케이스마다 상당히 접근 방법이 좀 다르지만 그중에서 꼭 하나 점검해 주세요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평소에 내가 아이한테 얼마나 효과적인 양육자인가, 얼마나 효과적인 훈육을 하고 있는가를 꼭 점검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식행동도 사실 아이가 스스로 멋지게 자기가 해야 될 몫을 잘 찾아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인인 어른들이 엄마 아빠가 안내자로서 아이에게 어떤 행동으로 식사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전혀 의미 있게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건강하고 알맞은 식습관을 안내하고 형성시키는 데에는 분명한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착석 같은 경우도 맘마 먹는 건 앉아서 먹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엄마 말은 나 듣고 싶지 않은데 나 평소에도 계속 떼쓰고 하면 엄마는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라는 걸 경험한 친구는 당연히 착석하지 않겠다고 울고불고 떼를 쓰겠죠. 그리고 이거 우리 한 번만 먹어볼 거야. 맞아. 너무너무 먹기 싫어. 그런데 항상 먹기 싫은 걸 안 먹을 수는 없어서 오늘은 이거 한 입 먹고 그 다음에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야. 라고 해서 그 한 번만 먹는 걸 엄마 요청을 들어달라고 했을 때 나 너무 싫지만 엄마 얘기 한 번은 내가 들어줄 수 있어야 돼. 라는 걸 경험한 친구들은 그 한 입을 도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평소에 내 아이한테 의미 있는 그리고 효과적인 양육 행동을 잘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많은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 무너진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식행동일 거라는 거. 그래서 식행동 하나만 비단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내 아이가 나의 이야기를 얼마나 의미 있게 들어주고 따라주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했을 때 뜨악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이제 단간식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시면 주거나 확 끊거나 네, 그죠? 이 말인즉슨 적정 수준으로 아이를 조절시키는데 부모가 리드하는 게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요, 어머님, 확 끊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정 줄 거냐 아니면 확 끊을 거냐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고요. 어찌됐건 내 아이가 누릴 수 있는 만큼만 누리고 멈출 줄 아는 걸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내 아이에게 조절 능력을 알려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욕구가 안 채워진다라는 거는 당연히 아이가 이미 단맛에 길들여져 있고 그걸 너무 좋아하는데 절대적으로 끊어버리면 아이가 상당한 거부감과 속상함이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 단간식 안 준다고 그 욕구가 불만족돼서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케이스는 단간식 주셔도 돼요. 다만 하루에 몇 번 줄 건지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단간식은 식사 후에 중간에만 먹을 수 있다라는 언제 제공해 줄 거냐에 대한 약속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 아이가 그 원칙을 자꾸 떼를 쓴다거나 성을 내면서 흐트러뜨리려고 하면 결국에는 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 엄마가 버티면서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님들이 이제 성향에 따라서 너무 또 융통성 없게 4번 먹자고 했으니까 죽어도 한 번을 안 주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상황에
상황에 따라서 4번을 원칙으로 세웠지만 특별한 한 번 정도는 제공해 주셔도 되고 아이가 특별한 걸 경험했더니 그 특별한 게 6, 7개로 늘어나는 것만 절대 안 되게끔 해주시면 적정 수준 안에서 우리가 원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로 해서 적용되지 않을까,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착석에 대한 부분들은요.